불과 몇 달 사이였어. 미국 기준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증시는 오히려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지.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 같은 금리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기업은 급등했고 어떤 기업은 그대로 무너졌어. 은행주는 흔들리고 기술주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지. 사람들은 말했어. 이제 금리 내리는 거 아냐? 다시 돈 풀리는 거야? 그런데 진짜 시장이 반응한 건 금리 자체가 아니었어. 사람들이 더 크게 본 건 따로 있었지. 바로 케빈 워시. 차기 미국 중앙은행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그 이름 하나에 돈의 방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오늘은 왜 시장이 케빈 워시라는 인물 하나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돈의 흐름이 뭔지 하나씩 따라가 보려고 해. 요즘 사람들 진짜 체감하지. 대출 금리는 아직 부담스럽고 카드값은 계속 늘어나고 장 보러 가면 예전처럼 담지를 못해. 그런데 또 이상하게 미국 증시는 계속 신고점 얘기가 나오고 있어. 한국에서도 비슷해. 부동산은 얼어붙었다는데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은 다시 꿈틀거리고 반도체 주식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지. 사람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 분명 경기는 힘든데 왜 자산 가격은 다시 오르지?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이라는 건 현재보다 앞으로 누가 돈의 방향을 결정할까를 먼저 본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시장은 미국 중앙은행 다음 의장을 미리 계산하기 시작했어. 그 중심에 케빈 워시가 들어온 거지. 일단 겉으로 드러난 현상부터 보자. 최근 미국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 미국 국채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도 기술주들이 바로 반응했지.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클라우드 기업들. 왜냐면 이런 기업들은 미래 성장 기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 금리가 높으면 미래 가치가 깎여. 쉽게 말하면 나중에 벌 돈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야.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미래 기대가 다시 살아나지. 그래서 시장은 중앙은행 의장이 누가 되느냐에 엄청 민감해. 문제는 여기서부터야. 케빈 워시는 단순히 금리를 내릴 사람이냐 아니면 시장을 다시 흔들 사람이냐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점이야.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보통 시장은 금리 인하를 좋아해. 돈 빌리기 쉬워지고 기업 투자 늘어나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그런데 왜 일부 대형 투자기관은 오히려 경고를 내놓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해. 시장이 기대하는 건 부드러운 금리 인하야. 경기는 안 망가지고 물가는 천천히 내려오고 금리만 적당히 낮아지는 그림.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 케빈 워시는 과거 금융위기 당시 미국 중앙은행 내부에서 일했던 인물이야. 당시 미국은 대규모 돈 풀기를 시작했지. 양적 완화. 어려운 말 같지만 간단해. 중앙은행이 시장에 엄청난 돈을 공급하는 거야. 문제는 그 후였어. 돈은 풀렸는데 자산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지. 주식, 부동산, 기술기업 가치, 특히 미국 상위 자산 보유층은 엄청난 부를 가져갔어. 반면 일반 사람들은 물가 상승 부담을 그대로 맞았고, 여기서 케빈 워시는 흥미로운 입장을 보여왔어. 너무 오랫동안 돈을 싸게 풀면 결국 시장이 중독된다. 이 말을 반복했지. 여기서 시장이 긴장하기 시작한 거야. 컷으로 보면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기대해. 그런데 케빈 워시가 실제 의장이 되면 생각보다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왜냐면 그는 시장 살리기보다 돈의 질서 회복을 더 중요하게 보는 인물로 알려져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볼게. 지금 미국 정부 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어.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지. 이 상황에서 금리를 빠르게 내리면 당장은 시장이 좋아할 수 있어. 그런데 대신 생기는 게 있어. 달러 가치 흔들림, 물가재 상승, 자산 거품 확대, 특히 부동산과 기술주 쪽으로 다시 엄청난 돈이 몰릴 가능성이 커. 결국 또 부자 자산만 급등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부에서는 케빈 워시가 오히려 예상보다 금리를 오래 높게 유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여기서 시장이 갈라져. 한쪽은 말해. 결국 경기 때문에 금리 내릴 거야. 다른 쪽은 말하지. 아니다. 이번엔 물가를 더 무서워할 거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 사람들은 보통 금리만 봐. 0.25%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그런데 진짜 시장은 누가 이득을 보는 구조인가를 봐야 해. 예를 들어 지금 가장 민감한 곳 중 하나가 미국 중소은행들이야. 왜냐면 고금리가 길어질수록 문제가 커지거든. 은행은 원래 짧게 돈 빌려서 길게 빌려주는 구조야. 그런데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 예전에 낮은 금리로 사둔 채권 가치가 무너져. 실제로 미국에서는 몇몇 지역은행들이 무너지면서 시장 충격이 나왔지. 반면 재미있는 건 JP모건 같은 초대형 은행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거야. 왜일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큰 은행으로 돈이 몰리거든. 결국 위기 속에서 대형 금융회사들은 점유율을 더 가져갔어. 여기서 중요한 흐름이 보이지. 고금리가 모두에게 나쁜 게 아니었던 거야. 누군가는 오히려 더 커졌어. 이 흐름은 기술기업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어. 보통 금리가 오르면 기술주가 힘들다고 하잖아. 그런데 최근 미국 초대형 기술기업들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 왜냐면 현금이 많거든. 돈을 빌리지 않아도 인공지능 투자, 반도체 투자, 데이터 센터 확대가 가능해. 반면 중소기업은 달라. 대출 금리 부담이 훨씬 크지. 결국 같은 고금리인데도 강한 기업은 더 강해지고 약한 기업은 더 버티기 어려워진 거야. 생각보다 더 큰 변화가 숨어 있었던 거지.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보자.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야. 사무실 건물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흔들렸지. 특히 재택근무가 늘면서 공실률이 급등했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건물주들은 대출로 버티고 있었거든. 예를 들어 예전엔 금리 23% 수준에서 빌리던 돈이 이제는 78% 수준으로 올라간 거야. 이자 부담이 거의 두세 배가 된 거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건물 가치 하락, 은행 부실 위험 증가, 대출 연장 어려움, 지역 경제 위축. 이 흐름이 연결되기 시작해. 특히 미국 지역은행 상당수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 비중이 높아. 결국 고금리가 길어질수록 은행 리스크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나와. 시장은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왜 기술주를 계속 사들였을까? 답은 단순해. 돈은 항상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몰리거든. 결국 사람들은 초대형 기술기업과 달러 자산으로 도망친 거야. 위험을 피하려 했는데 오히려 특정 기업 집중이 더 심해진 거지. 이 부분에서 한국도 연결돼. 한국은 미국보다 가계부채 비율이 훨씬 높은 편이야. 특히 변동금리 비중이 높지. 쉽게 말하면 금리 오르면 바로 부담이 커지는 구조야. 그래서 미국보다 금리 충격 체감이 더 빠르게 와. 실제로 자영업 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금융, 중소기업 대출 부담이 계속 쌓이고 있지. 그런데 미국은 달러를 찍는 나라야. 위기가 오면 전 세계 돈이 다시 달러로 몰려. 이 차이가 커. 일본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 1990년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엄청나게 오랜 저금리를 유지했거든. 처음엔 시장을 살리는 것처럼 보였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경제 전체가 저금리에 의존하게 됐지. 돈은 풀리는데 성장은 약하고 자산만 움직이는 구조. 지금 미국도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야. 그리고 케빈 워시 같은 인물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결국 핵심이 나온다. 시장 사람들이 진짜 궁금한 건 금리를 내리냐 마냐 자체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돈의 질서를 어떻게 바꿀 거냐야. 계속 자산시장 중심으로 갈 건지 아니면 물가 안정과 달러 신뢰를 더 우선할 건지. 이 선택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와. 만약 케빈 워시 체제에서 강한 물가 억제 기조가 유지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증시 변동성이 훨씬 커질 수 있어. 특히 빚 의존도가 높은 기업, 부동산, 중소형 성장주는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커. 반면 현금 흐름 좋은 대형기업, 에너지, 방산, 일부 금융기업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있지. 반대로 시장 기대처럼 빠른 금리 인하로 가면 단기 랠리는 나올 수 있어.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 가상자산 같은 위험자산은 다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물가가 다시 튀기 시작하면 결국 더 강한 긴축이 다시 올 수도 있어. 즉, 시장은 지금 좋은 시나리오만 믿고 싶은 상태에 가까운 거야. 더 놀라운 건 이 흐름에서 가장 민감한 건 사실 일반 사람들이라는 거야. 왜냐면 자산이 많은 사람은 변동성을 버틸 수 있어.
하지만 대출 비중 높은 사람, 현금 여유 없는 사람, 변동금리 부담 큰 사람은 충격을 바로 맞아. 그래서 같은 금리 정책인데도 누군가는 자산이 늘고 누군가는 소비 자체가 줄어드는 거야. 결국 돈의 흐름은 항상 가장 약한 곳부터 흔들기 시작하거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시장은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어. 첫 번째, 미국 물가가 다시 내려갈 수 있느냐. 두 번째, 고용시장이 얼마나 버티느냐. 세 번째, 다음 미국 중앙은행 의장이 어떤 철학을 가진 사람이냐. 이 세 개가 연결돼 있어. 만약 물가가 다시 올라가면 케빈 워시 같은 강경 성향 인물에 대한 시장 기대가 커질 수 있어. 반대로 경기 침체가 강해지면 결국 금리 인하 압박도 커지겠지. 문제는 지금 둘 다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야.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완전히 안 잡히는 상태.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구간이 시작된 셈이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방향 맞추기보다 버틸 구조를 만드는 거야. 대출 비중, 현금 흐름, 소비 구조, 투자 집중도. 이런 걸 다시 점검해야 하는 시기가 온 거지. 특히 무조건 다시 돈 풀린다. 이 기대 하나만 믿고 움직이면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어. 왜냐면 이번 시장은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거든. 돈을 풀어도 문제, 안 풀어도 문제인 시대에 들어왔으니까. 결국 케빈 워시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한 사람 때문이 아니야. 그 이름 뒤에 숨어있는 앞으로 미국이 어떤 돈의 질서를 선택할까? 이 질문 때문이야. 그리고 그 선택은 미국 증시만 흔드는 게 아니지. 한국 부동산, 환율, 대출금리, 비트코인, 반도체, 우리 월급의 실질 가치까지 전부 연결될 가능성이 커. 생각보다 훨씬 큰 이야기였던 거야. 앞으로 시장은 작은 발언 하나에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커 보여. 특히 금리 인하 시점, 물가 지표, 미국 대선 흐름, 차기 중앙은행 의장 관련 뉴스가 계속 시장 분위기를 흔들 수 있지. 그래서 지금은 단순 뉴스 헤드라인보다 그 뒤에 있는 돈의 흐름을 같이 보는 게 중요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케빈 워시 같은 강경한 인물이 오히려 시장에 필요하다고 보나? 아니면 결국 경기 때문에 다시 돈 풀기 흐름으로 갈 거라고 보나? 댓글로 의견 남겨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줘. 앞으로도 숫자 뒤에 숨은 진짜 구조를 계속 같이 따라가 보자.